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짧게 들어보셨는데 실제로도 짧았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고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당연히 기자들 질문도 안 받았고요. 댓글창도 막혀 있었다고 하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내용도 내용이고 어떤 형식적으로도 영 개운하지 못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공직자는 설명 의무가 있는 거죠. 더더구나 이거 11호 부동산 대책처럼 정말 중대한 정책,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 정책의 취지가 뭐고 그 효과가 뭐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집값 떨어지면 사라. 누가 모릅니까? 집값 떨어지면 사고 싶은 거. 돈 모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인은 전세 끼고 샀잖아요. 그리고 집이 안 팔리니까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팔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전세 끼고 산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본인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너무 당연한 국민들의 욕망입니다. 근데 다른 국민들의 욕망은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은 그걸 채우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 해명도 참 웃기는 해명이에요. 배우자가 실거주하기 위해 샀다? 본인은 거기 안 사시나요? 딴 데 사나요? 배우자가 실거주하기 위해 샀다면 본인도 거기에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세 끼고 산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문제를 삼아서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사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셨는데 내용을 두고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탓을 하는 듯한 지금 내용이 좀 있어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배우자 탓을 하는 듯한 취지의 사과를 했었는데 이럴 거면 사과 안 하는 이만 못한 사과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뭐 그래도 사과는 해야죠. 그런데 굳이 배우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차관이 뭐 집값이 안정화되면 집을 사면 된다. 또 노원, 도봉, 강북 등은 토지거래 허가제 등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뭐 죄송하다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뭐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비판을 받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를 못하고 전세 끼고 부동산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고가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듣기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설계자나 집행자들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금 현금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이 좀 폭등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차피 약한 대책을 내놨다가 또 부동산이 오르면 또다시 강한 대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센 대책을 내놨고요. 이것을 통해서 일단 집값이 좀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올 연말쯤에 집값 공급 대책을 통해서 또다시 더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니까 조금은 정부의 정책을 좀 길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어제 2분 남짓의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가야 돼요. 왜 자기는 하고 남은 못하게 하고 차관은 하고 돈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나쁘죠. 이번 대책에서 갭 투자하지 말라,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걸 본인은 다 실행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 5선 중진 박지원 의원이 나쁜 사람이다, 나가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사과는 했지만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이게 뭐 차관이 사퇴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풀리면 차관이 아니라 장관까지 다 100번이라도 사퇴시키는 게 맞죠. 예. 그러나 지금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 그냥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사퇴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책의 근본을 돌아봐야 할 그런 문제인 거죠. 말꼬리를 잡거나 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예. 새롭게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반면교사의 어떤 그 교훈이 있는 건데 지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늘 이게 부동산 문제가 폭등하고 예. 부동산 문제가 정책의 어떤 초점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자신들은 뭐 국민들에게 뭘 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들 한단 말입니다. 그 국민들의 욕망은 나쁘게 얘기하면서 나쁘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욕망만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면 국민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쪽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게 오직 수요 억제책만 돌아갑니다. 수요 억제책만 하기 때문에 똑같이 결국은 수요가 늘려지지 않는데 수요를 억지로 누르려다 보면 무리한 정책이 나오고 예. 그것이 다시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통계 통해서 알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이 안 올랐잖아요. 그때 대량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은평 뉴타운이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 과거를 더 돌아보면 노태우 정부에서도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대규모 공급을 했고 신도시로 그런 걸 좀 교훈을 얻으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수요 억제책만 하고 국민의 일반적인 욕망, 주거 사다리, 월세 받았다가 전세로 갔다가 조금 더 큰 전세로 갔다가 그리고 대출 끼고 전세 끼고 하면서 자기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왜 자꾸 죄악시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욕망을,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 그다음 좋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을 훈계하고 국민을 야단치고 국민과 싸우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고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예. 이거는 그 민주당 정권은 자꾸 국민을 훈계하고 국민을 야단치고 국민과 싸우는 정책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야지 뭐 사태만 촉구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해 주신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의 어떤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당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내에서는 기류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또 그 막상 생각해 보면 지금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는데 예. 만약에 자신이 설계한 정책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전세 끼고 매입을 한 것이고 전세 끼고 매입하거나 대출 받아서 매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부동산을 대출 끼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을 벌었고 또 사지 않고 자제한 사람은 돈을 못 벌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값은 안정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예.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올랐을 때 이 비판의 대상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세금 정책으로 뭘 때려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을 가진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 세금 많이 내면 되죠. 근데 이것들을 마치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잘못됐고 저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공급 대책이다.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지금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에 적당하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많는데 왜 사업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값은 안정화되는 것이 결국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급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이상경 차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이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은 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값을 꼭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좀 절박감이 있고 또 적당한 대책을 내놓으면 풍선 효과라서 강남 3구 마용성을 넘어서 또 서울 전체로 예. 그리고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한 대책을 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지금 비난은 받습니다만 지금 집값 안정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고 뭐 서울에 땅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서울에 공급이 되어야 되지만이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실효적이고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대책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려달라라는 민주당의 입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상경 차관의 발언 후폭풍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복귀왕 의원의 발언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5억 정도가 서민 아파트면 그 15억짜리 집도 못 사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지금 서민 아파트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얼마짜리 아파트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글쎄 뭐 이건 뭐 일일이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죠.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의 중위 가격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이었습니다. 10억 예. 정도. 지금 많이 올라서 아까 그 앞에 뉴스 나왔지만 11억 정도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억 정도가 중위 아파트인데 15억 정도 아파트면 이건 상당히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잘못된 것이고 본인이 좀 더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았겠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적절한 발언이 뭔지 좀 생각하셔서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인식의 바탕에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판판이 시장에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내놔야 그게 좋은 정책, 시장에서 통하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말꼬리 잡기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인식을 바탕한 여러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복귀영 의원의 라디오 발언을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15억짜리 아래로 되는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서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는 이 상태가 좀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짧은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결국 국정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건의 좀 본질을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복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신고금이 한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강남에 집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또 본인의 재산이 뭐 아파트가 15억은 뭐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어떤 차원이냐면 복귀영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출 규제 제한을 15억 이상으로 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솔직히 뭐 15억 아파트 정도 되면 중상층들도 가지기 힘든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지만 반대로 지방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떨어진 데도 많거든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복귀영 의원의 어떤 의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다만 우리가 좀 정책 설계자들도 보면 주로 뭐 행정고시 출신의 금수저의 자녀이거나 또는 뭐 결혼을 잘해서 강남 아파트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정부든 또 이런 분들이 정책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러면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설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 신뢰를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결국에는 해야 되고 정책 설계자들이 자신의
자신에게 불리한 설계다 할지라도 전 국민을 위해서 좀 설계하는 모습들, 신뢰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지금의 부동산 어떤 폭등에 대한 비판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선 최근 최민희 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때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MBC가 그동안 국힘 편향 보도를 MBC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국민들이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사퇴해야 됩니다. 박정원 의원은 그날 참석을 안 하시지 않았나요? 사실을 정확히 모를 수 있죠. 예,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국감장에서 왜 이 문제가 위원장 개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일 비공개 국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가 편파적이다, 친국민의힘적이다 라면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최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훼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도 뭐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왜 그런 문제를 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뭐 MBC가 국민의힘을 늘 찬양하는 그런 편파 보도를 했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일반적으로 지금 뭐 모든 방송들이 다 국정감사 보도하면서 막말, 파행 뭐 이래가지고 국감이 의미가 있느냐? 예. 다 하잖아요. 그렇게 MBC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특히 뭐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비판한 그런 문제가 심기에 거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꼬집은 것도 아닌데 왜 이 문제에 특별히 피해 의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들에서 아마 그 본인 딸 결혼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에 특히 심기가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처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MBC뿐만이 아니라 기자협회에서도 사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민희 위원장이 성찰을 하겠다 사과를 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어요. 어떤 썩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유감 표명에 대해서 예. 진지하게 성찰하겠다 뭐 이렇게 했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의 의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과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겠다. 원론적인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MBC 같은 경우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권력에 견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올바른 언론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방송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전체적인 언론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개별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별 보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견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방송의 독립성이나 또 방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방송이 더 권력을 향해서 더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더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 위원장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되기 전에 의원실에서 화환을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은 나는 딸의 결혼식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딸이 다 알아서 한 거다라는 해명인데 이 해명에 좀 설득이 되십니까? 글쎄요. 아니 어떤 딸이 예. 본인의 어머니와 상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을 준비합니까? 그건 전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해명을 하는데 예.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다면서요. 뭐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의 결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고. 네, 뭐 바빴다는 취지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뭐 어떻든 그렇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결혼식을 국회에서 하면서 더더구나 때를 딱 맞춰가지고 국감 기간 중에 그렇게 합니까? 딸이 너무 그건 정말 만약 그걸 알았다면 본인이 말렸어야죠. 이거 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얘기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면 글쎄 정말로 관여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고 그동안 저도 처음 들은 게 보통 이제 결혼식 청첩 예전에 뭐 계좌번호 있잖아요. 예.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계좌? 전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제가 보내볼 걸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더더구나 이 문제를 피감기관이 알리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알리지 않았지만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 그건 단속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다라고 했다면 그걸 보좌관들의 비서관들에게 지시해서 피감기관들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거죠. 네,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해명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정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몰랐다 예. 할지라도 또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저도 뭐 혼사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다는 것은 결제 기능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최민희 의원의 딸이 결혼을 하면 화환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원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요건 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최민희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뭐 굳이 화환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혹시 의원실에서 의원의 전혀 의원과 상의 없이 좀 하지 않았나. 근데 의원실에서 했다 할지라도 의원실 직원들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항상 권력과 가까우면 더 조심히 해야 됩니다. 야당 때하고 여당 때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최민희 의원실에서도 그 화환에 대해서는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 밝혔다는 점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